이제 1차 시험하고 이제 2차 시험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러니까 1차 시험은 1번부터 40번까지 이제 부동산학 개론. 그리고 이제 2차, 두 번째 41번부터 80번까지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렇게 되어 있고, 2차는 이제 세 과목으로 되어 있죠. 2차는 공인중개사 법령이 있고, 법령 및 실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시법, 부동산 공시법 및 세법. 부동산 공법 이렇게 이제 5과목으로 시험을 보는데 우리 그 수업은 6번이죠. 6번인 이유가 이제 공시법하고 세법이 이제 관련되는 게 아니라서 선생님들이 좀 달라서 이렇게 6일간 수업을 하게 됩니다. 공시법은 이 법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부동산 등기법이 있고요. 등기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지적법이라고 불렀는데 지적법. 지금 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제되는 건 이제 각각 40문항씩 출제가 되죠. 40문항씩 출제가 되고. 근데 이제 공시세법은 하나로 합쳐서 이게 40문제여서 이 공시법에서 24문제가 나오고, 세법에서 16문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고요. 공법 역시 이렇게 40문제. 총 5과목으로 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함에 있어서 뭐 첫날이니까 간략하게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공부할 때 좀 조심하실 점으로 이제 주의하실 점으로 할 건 전략적인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전략적이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라는 것은 총 과목을 봐서 몇 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냐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절대평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상대평가와는 달라서 뭐 시험 공부하시는데 이 동료들 간의 분위기가 좋은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상대평가면 우리 뭐 공무원 시험 같은 거 상대평가죠. 그럼 상대평가하면 옆 사람이 합격하면 제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절대평가는 그런 거 없고 평균 60점만 맞으면 전부 다 합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도와가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인데 다만 과락이 없어야 돼요. 과락. 평균 60점 이상이어도 과락이 있으면 그 시험은 불합격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과락이라는 것은 40점 미만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봤는데 부동산 학개론이 100점을 맞았어요. 100점. 근데 특민법에서는 37.5가 나왔습니다. 그럼 평균은 60점이 넘잖아요. 그래도 한 과목이 40점 미만의 과목이 있으면 이게 과락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면 그 시험은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40점 이상을 획득하고 그리고 평균 60점 이상을 맞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시험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는데 물론 뭐 날을 달리해서 보는 건 아니고요. 오전에 1차 시험 보고 그리고 좀 쉬었다가 2차 시험 보는데 만약에 1차 시험 개론하고 민법에서는 60점을 맞으셨는데 2차 과목에서는 평균 60점이 안 나왔다. 그럼 이렇게 되면 요건 이제 1차 합격이에요. 1차 합격. 1차만 합격하면 다음 연도에 차년도에는 2차 시험만 보시면 돼요. 근데 언제만 되냐면 차년도만 2차 시험이죠. 1차 한번 합격했다고 영원히 2차만 보는 건 아니고 딱 그 다음 해까지만 1차 면제. 근데 만약에 올해 1차를 합격했는데 내년에 2차가 안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해요.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그 1차 합격이라는 제도가 있고 근데 만약에 2차는 평균 60점이 월등히 넘었는데 1차가 60점이 안 됐어요. 그럼 요건 어떻게 되느냐? 이건 그냥 불합격이에요. 불합격. 그러니까 2차가 합격됐다는 건 자기 혼자 채점한 거고요. 실제로 1차가 합격이 안 되면 실제로는 2차는 채점도 안 해요. 그러니까 2차라는 건 1차가 합격을 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축 합격하려면 이거 다 붙으지. 1차도 2차도 60점이 넘어가면 이제 이게 최종 합격이 되죠. 그래서 시험 구조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봐두시고 그럼 이제 합격하려면 좀 전략적인 공부가 필요한데 1차 과목은 2과목밖에 없어요.
개론하고 민법 두 과목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한 곳을 너무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다른 한 과목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차 과목은 평균적으로 고르게 득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 개론이라는 건 좀 경제학적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개론이 이거 나한테 더 맞네라고 하시는 분은 개론에서 좀 더 고득점을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고르게 득점하는 게 좋고요. 2차 과목은 세 과목인데 이건 거의 대부분 분들이 어디서 고득점을 하냐면 중개사법에서 고득점을 해요. 보통 이제 중개사법은 실제 시험장 가시면 반드시 몇 점 이상 받으셔야 되냐면 80점 이상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받으실 수도 있어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부동산 공법은 양이 엄청 많아요. 양이 엄청 많아서 얘는 고득점 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고득점을 목표로 하셔도 별로 효율적이지 않고 그러면 얘는 60점을 맞다. 그럼 공법은 몇 점을 맞으면 되는 거예요? 40점. 과락만 면하면 되는 거예요. 과락만 면하면. 그래서 일단 2차 시험에서 무난하게 합격하시려면 과락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중개사 법령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하시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나중에 이제 다음 달에 중개사법 수업하겠지만 우리 김성우 선생님이 엄청 이제 재밌게 잘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고득점 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럼 1차 과목은요. 1차 과목은 실제로는 몇 점이 만점이 되는 거냐면 1차 과목은 80점이 만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개론을 40점 맞으면 민법은 몇 점만 맞으면 합격하는 거예요. 80점을 맞으면 합격하겠죠? 60점 넘어가니까. 어차피 과락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한 과목이 40점을 맞아도 80점만 맞으면 합격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1차 시험을 공부하실 때도요. 100점을 위한 공부를 하셔서는 안 되고 하실 필요도 없고요. 80점까지 맞는 거랑 80점에서 90점, 100점까지 올라가는 거랑 요 노력이 거의 2배 이상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80점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너무 꼼꼼하고 세세하고 지엽적인 부분까지는 공부하실 필요 없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략적인 공부를 해야 한다. 요즘엔 다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합격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전략적으로 공부하시고. 두 번째는 복습하셔야 돼요. 11, 12월 달은 일단 처음 시작하시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목표는 결석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수업에 꼭 참석하셔야 되고 예습은 안 하시는 거예요? 일단 뭐 한 3, 4월까지도 예습은 필요 없고 복습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일단 처음 접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게 중요한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복습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근데 복습하실 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습할 때는 제가 하는 말이 거침없이 해야 돼요. 거침없이. 다른 말로 하면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를 할 거예요.